안녕하세요.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 면적 시리즈 3탄입니다. 벌써 3탄까지 왔는데요. 제가 시리즈물로 구성한다고 했던 게 벌써 이제 3편까지 찍게 됐습니다. 자, 오늘은 썸네일 보셨겠지만 아파트랑 오피스텔, 우리 계약할 때 뭐 분양면적 몇 평, 몇 평형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크기를 가서 보면 같은 평수라고 했는데도 아파트가 훨씬 넓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착시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가 더 큽니다. 자,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짚어볼 겁니다. 우리가 실무에서 현장을 가보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평형, 전용 몇 평 이렇게 딱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 평수가 눈에 익었고 그 평수를 잘 알기 때문에 납득을 하시는데, 오피스텔 같은 경우 현장을 가보면 몇 평형이라면서요, 실제로 갔는데 왜 이렇게 적어 보이죠?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자, 그 이유 첫 번째는 먼저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우리 아파트는 주택법의 영향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는데요. 주택법이랑 건축법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, 자, 먼저 주택법을 적용을 하면 우리 분양면적 몇 평형이라는 분양면적을 볼 때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주택법은. 그러니까 공급면적은 제가 면적 시리즈 1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면적이라고 해서 우리 뭐 계단, 복도, 엘리베이터 이렇게 같이 쓰는, 주거를 할 때 같이 쓰는 공용면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게 공급면적이라고 한다고 했죠.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면적 합치면 공급면적인데, 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서 평형을 산정을 하는 거고, 분양할 때.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, 이 건축법에는 이 분양면적을 계약면적 기준으로 합니다. 자,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면적이 모든 면적을 다 합친 거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공급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관리실, 주차장, 노인정, 경비실 이런 곳까지 합친 곳을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 면적까지 합친 면적을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. 모든 면적을 다 합쳤기 때문에 실제로 내 주거 공간은 당연히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같은 30평이라고 쳤을 때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실제 주거하는 공간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, 이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용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 같은 30평에서 이거 밖에 없고 여기는 이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실제 전용면적, 내가 주거하는 면적이 더 적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실평수가 당연히 커 보이고 실제로 크고, 전용률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의 비율이라고 하죠. 이 전용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그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오피스텔을 물건 정보를 자세히 보시면, 매물 정보를 이제 광고 사이트에서 보시면 전용률 몇 프로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. 거기 보시면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전용률의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부가적으로 우리 아파트, 제가 면적 시리즈 1탄에서 이 부분도 설명을 했고 2탄에도 우리 발코니랑 베란다 차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, 아파트에서 발코니는 합법이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했습니다.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.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전용 면적에 들어있는 평수가 발코니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안을 보면 이 발코니 면적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. 그 이유도 아파트가 더 넓어 보이는 역할에 한몫을 하는 거죠. 자, 세 번째, 내부 면적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건축법상 기준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내부 면적을 측정할 때 쓰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. 중심선 치수하고 안목 치수라고 하는데,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심선 치수와 안목 치수를 직접 재본 적도 없고 실제 이 치수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, 저도 120점짜리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 기초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간단히 설명하면 아파트는 안목 치수를 사용하고 오피스텔은 중심선 치수를 사용하는데, 이 안목 치수가 실제로 면적을 잴 때 넓은 면적으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측정한 면적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. 자,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 2015년 4월 30일부로 이 적용법, 이 건축법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. 그래서 기존의 오피스텔이 아까 중심선 치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 중심선 치수에서 오피스텔도 안목 치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준공하는 오피스텔은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전용 면적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할 겁니다. 하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
당연히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도 높고 훨씬 더 면적이 실제 전용 면적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차이는 명확하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 뭐 분양 공고 같은 거 봤을 때 15평형 이렇게 봤는데 실제 전용 면적이 한 7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아파트는 뭐 한 10평, 11평인데 이 부분이 바로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이 된 면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용 면적도 적지만, 자, 오피스텔이 그래서 많이 광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당 얼마라고 해서 이제 분양가 공고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우리가 전체 분양할 때 분양 면적의 실 전용 면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 면적 예를 들면 15평이다라고 하면 분양가 나누기 15평을 하면 평당 분양가가 나오잖아요. 당연히 면적은 큰데 평수는 큰데 금액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 금액에서 큰 평수를 나누면 당연히 평당 분양가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이게 불법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평당 얼마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이를 분양가의 함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아파트는 워낙 분양가가 평당 얼마라는 기준을 많이 측정을 하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. 오피스텔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제가 거창하게 건축법, 주택법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지만, 그리고 치수 재는데 안목 치수, 중심선 치수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모르시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면적이 오피스텔의 면적보다 전용 면적, 실제 내가 거주해서 사는 이 주거 공간의 면적이 아파트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여러분,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